이 제천 화재 참사 한 달여 만에 다시 밀양 세종병원에서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사회부 차병석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10대 남매가 화재로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요. 예, 오늘 한밤중인 새벽 0시 40분쯤에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한 화재인데요. 이 불길이 번진 방향을 보면 처음 불이 난 곳은 집 앞 쓰레기장과 건축자재 야적장 사이이고 이 주택 방향으로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난 만큼 경찰은 신중하게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불은 132제곱미터 크기의 1층짜리 주택을 절반 정도 태워서 약 1,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안에서 10대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이들은 18살 오빠와 14살 여동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날 당시 남매의 부모는 집에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는데 경찰은 일단 방화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남매의 시신을 부검해 사망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네, 오늘 서울 도심에서도 검은 연기가 나서 놀라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영등포 시장에서도 불이 났다고요? 네, 요즘 워낙 화재가 많다 보니까 혹시나 또 큰일이 난 것이 아닌가 가슴 철렁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에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영일시장 앞 청과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회사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 영상이 여러 개 들어올 정도로 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서 1시간 반 만에 꺼졌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시장 내부로 번지진 않았다고 밝혔는데 시장 바깥에 있는 첨가물 점포 21곳 중에 18곳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불은 시장 밖에 있는 한 상점에서 발생해서 인접 점포들로 옮겨 붙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경기도 광주에서도 화재가 있었다고요? 예, 오전 10시 반쯤에는 경기도 광주시의 가구 매장에서도 불이 나서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도 이곳 역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약 400제곱미터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이 모두 타서 소방서 추산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새벽 4시쯤에는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의 다가구 주택 옥상에서 불이 났는데 여기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고 합니다. 네, 건조특보 때문인지 이렇게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부터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좀 정리된 내용을 알려주시면요. 예, 저희 취재 기자가 좀 전에 전해주신 대로 이제 이제 합동감식은 마무리됐고 오후 6시쯤에는 이제 그 결과를 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전날 저녁 정부가 이 합동 브리핑에서 밝혔던 부상자 수는 143명이었는데 이 세종병원 의료진과 직원들 8명이 추가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이 부상자 수가 151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사상자 수는 188명으로 늘어난 건데요. 이 부상자 가운데는 두 명이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청을 비롯해서 관계기관이 합동감식을 벌였는데요. 이 대형 사고로 전국적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이 감식에 5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병원 관계자들이 발화 장소로 지목했던 응급실 안의 탕비실 부근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에는 전열기구뿐만 아니라 조리도구도 갖춰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또 병원 구조가 바뀐 것과 관련해서 건축 당시 도면을 토대로 얼마나 구조가 바뀌었는지 등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감식반은 어제도 기초감식 등을 통해서 화재 상황과 건물 구조 등을 살펴봤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해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도 연기가 왜 이렇게 빨리 번져서 피해를 키웠는지 건물 구조 등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층에서는 당직의사 한 명이 숨졌고 2층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을 비롯해서 환자 17명 등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환자실이 있는 3층에서는 9명,
5층에서는 8명이 사망했는데요. 이 2층 입원 환자 중 6명은 불이 나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피하려다 그 안에서 숨졌는데 이들은 2층에서 숨진 것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층에서 불이 났지만 유독 가스가 이제 중앙 계단을 통해서 위층으로 급속하게 번지면서 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감식반은 발화 원인과 이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 정확한 발화 지점을 찾는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소방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 화재 당시에 침대에 묶여있던 환자들로 인해서 그 구조가 늦어졌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형 인명사고가 난 상황에서 이 유가족들은 장례를 위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건초특보뿐만 아니라 한파도 가실 줄 모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동파 사고에 유의를 해야 하는데 지하철역에서도 동파 사고가 좀 잇따랐다고요? 예,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터져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전 새벽 5시쯤에 서울역 2번 출구 인근의 대합실 천장에서 이 스프링클러 배관을 연결해주는 이음매 부분이 터져서 바닥으로 물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이 추위 탓에 물이 금방 얼면서 바닥이 미끄러웠다고 하는데요. 역 관계자들이 안전 펜스를 쳐서 진입을 막고 오전 7시쯤에는 다행히 안전 조치를 마쳤다고 합니다. 예. 또 오전 8시쯤에는 공항철도 홍대 입구역 3번 출구 부근에서도 이 천장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샜고 역시 바닥이 미끄러웠다고 하는데요. 이 한파가 오늘까지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곳곳에서 수도 계량기가 동파되거나 이 세탁기 배관이 얼어붙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계속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차병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